그동안에 이제 폭락을 겪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입니다. 아직까지 악재들이 거쳐 있는 상태는 아닌데 과연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지금 6,100억을 샀습니다. 또 선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콜옵션도 매수를 해서 이게 이제 강세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지금 물량들이 좀 나와요.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따도 이제 설명 더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의 시진핑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 대만 시장 이런 쪽이 무너지면서 아시안 마켓 쪽 MSCI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에서 뭐에 들어오느냐,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TSM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20만 주의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형주 쪽으로 약간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별화된 장세, 즉 코스닥이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쪽 삼성전자류 또는 LG에너지솔루션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하락한 장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락장이죠. 이렇게 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8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4월인데 여기서부터 빠졌죠. 그러니까 7월 이 정도 수준 돼서 지금 1년 반 동안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장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빠지는 장세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달에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쳤고, 처음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었는데 전쟁이 한 달 내지 2달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은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인상하면서 이거를 경착륙 시키려고 그랬죠. 경착륙.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 용어에서 나오듯이 이런 현상이죠. 주식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돼서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는, 그리고 연착륙 후에 또 올리고 또 연착륙 시켰다 이렇게 올리고,
연착륙시켰다 이렇게 올리는 이런 패턴이 미국에서 여지껏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을 믿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또 요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걸렸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1 내지 2개월이면 끝날 것이다. 끝나고 없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일부 동부지역을 빼앗기면서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공급망이 망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있는 리디움, 철강, 모든 물가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극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불을 끄기 위해서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져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면서 시장을 이렇게 빠뜨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이렇게 시키면서 유지시키는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 FOMC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서 금리가 0.25 이 정도로 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나눠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겨낼 듯 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처음에는 0.25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터지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막 번진 거죠. 번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찬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다 보니까, 찬물을 붓다 보니까 냉각되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1차 자이언트 스텝, 2차 자이언트 스텝, 3차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시장은 충격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가도 빠지고 있죠. LNG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콕 잠궜죠. 독일 쪽으로 가는 거, 유럽 쪽으로 가는 거, 노스트림 1, 2, 3를 잠그다 보니까 LNG 가격이,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유럽 쪽의 전기 가격이 6배에서 10배씩 올라가면서 유럽의 경제를 또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LNG 가격, 소위 말해서 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습니다. 니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웬만한 가격, 원유도 마찬가지죠. 120달러까지 갔던 게 80달러까지 떨어졌고, LNG도 떨어졌고, 모든 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요새 이제 나오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물가, 근원물가에서 지난번에 근원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예상치를 소위 말해가지고 예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40%, 근원물가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월세가,
뭐 주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렌트 가격인데 주마다 낼 수 있고, 한 주마다 내는 게 있고 한 달마다 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것이 고점 대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로도강 마포의 15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팔리는 현상이고요. 노도강은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빠지고 있고, 뭐 구로 뭐 이런 쪽 웬만한데 관악, 구로, 금관구라고 하는 데는 이미 더 숨을 못 쉬는 정도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한 소위 말하면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PCI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발표하는 시기가 타임 레그,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것이 꺾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이런 거죠. 원래 무슨 거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꺾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죠. 요 지금 고봉에 있다, 이렇게 고봉에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봉 쪽에 있지만 결국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 금리 인상 시그널이 서서히 뭐 11월 달에 0.75 올리면 다음부터는 이제 0.5나 0.25로 올린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종착역에 다다라서 이것이 효과를 보면 금리는 다시 인하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켜서 경기를 위축시켜 놨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돼서 금리를 또 다시 인하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악재가 지금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터지죠. 영국에 뭐 터지죠. 또 스위스 은행 있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또 뭐 부채가 난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었죠. 이탈리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레고랜드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경색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못 올라가게 만들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악재의 악재투성입니다. 그래서 99개의 악재 속에서 지금 시장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터미널이 보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국입니다. 영국. 이 영국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과 미국, 특히 영국은 미국과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원조라고 보는 거죠. 영국에서 이제 건너가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우리로 보면은 엄청나게 가까운 그런 관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영국의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총리, 트러스트 총리가 헛발질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정책이 흔들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손해가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닉순학인가 뭐 닉순익인지 뭐 하는
인도 출신의 총리.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얘가 뭐를 했느냐. 80년생인데 얘는 해치펀드에 있었던 애입니다. 해치펀드. 해치펀드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죠? 펀드에 있었다. 증권사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하면은 금융시장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정권마다 다 교수 아니면은 관료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을 소위 말해서 주무르는 사람들은 미국 보면은 다 월가 사람입니다. 월가. 월가 중에서 골드만삭스. 요번에는 뭐예요? 블랙록. 미국에서는 블랙록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젊은 1980년 탄생한 젊은 총리를 놓고 경제 일선을 완전히 장악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안정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적산병이 나오고 S&P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반등했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 영국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달러의 강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럼 달러가 완화된다는 건 뭡니까? 달러가 완화되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의 원화도 안정화되는 겁니다. 달러 대비. 그래서 지금 1450원까지 갔던 우리 원화가 1421원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화가 온다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빠질 때는 여기 빠질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빠질 때 외국인은 몇 조를 팔았는가요? 예? 거의 60조, 70조 정도를 팔아가지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가지고 이 집 비운 거를 지금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예, 올라갔는데 이게 서서히 꺾입니다. 자, 1450원에 외국인 들어오면 이게 1200원까지만 빠져도 외국인은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에서 먹고 환차익에서 먹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새 선물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에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팔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짧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엊그제부터 나온 거지만 올라갈 때 못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렇게 선물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 이유는 요게 중국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중국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끄집어 내린 거죠. 왜 끄집어 내렸느냐면 시진핑의 독재, 시진핑이 독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재가 되면서 제일 열성적인 게 뭐냐면 부의 공동화입니다. 부의 공동화. 예. 너 부자를 등소평이는 자, 부자들을 인정하고 부자들을 만들고 부자들이 돼야지만 이게 된다. 그래서 부자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는 서서히 공동부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본주의 현상을 완벽하게 좀 막는 거고, 오히려 공산당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고, 홍콩 주식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 타이밍에 이렇게 밀리게 된 거는 중국 시장 때문이다. MSCI 관련한 이머징 마켓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요새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지금 시진핑이 때문에 그렇어요. 좀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뉴스죠. 즉 실적이 최악의 경우를 겪으니까 주식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업황이 바닥을 찍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업황이 돌아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TSMC죠. TSMC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있는데, 얘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공장을 짓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크게 짓는데, 요번에 시진핑이가 가뜩이나 이 대만을 잡아먹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대만을 잡아먹으면 TSMC를 잡아먹고, TSMC를 잡아먹으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중에 고첨단화, 여기 3나노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3나노 생산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중국을 통일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외국인들이 TSMC를 팔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등극하면서 뭔가 축보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5조 원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의 대만의 문제가 지금 부각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은요, 이게 보시라는 거죠. 시장이 여러분들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만전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반토막 났고, 좋았던 주식들이 다 반토막 났습니다. 시젠 보십시오. 16만원짜리가 29,000원 올라와서 29,000원. 뭐냐, 종목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했던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국민열풍 그러면서 11만원짜리가 38,000원, 34,000원까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까요? KB금융도 이게 고금리에 유리하다. 여러분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고금리에 유리하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증권과 은행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랬죠. 메리츠 금융, 금융 같은 경우도 메리츠 증권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반토막 났습니다. 그 좋은 주식이 왜 반토막 나요? 금리가 인상한다는데, 금리 인상 수혜 주고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200만원 GS건설 있습니다. 자, 49,000원짜리 반토막 났고요. 태영건설 있죠. 태영건설. 태영건설 보십시오. 14만원, 14,000원짜리가
3,900원, 4,000원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룹이라고 생각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잡주를. 지금 튼튼한 종목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얘기했고, 건설주는 윤석열 주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들어갔죠. 들어갔던 이런 주식들이 완전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은행, 증권, 건설,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LG 디스플레이, 모든 거를 대보십시오. 종목의 99.9%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고, 그 폭락하는 가운데서 고통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저희 방에 한때 주력 종목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뭐 다른 방에 가서 엄청나게 물어보셨을 거고, 집 나가신 분들 다 팔아먹고. 왜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거든요. 좋은 거 팔아가지고 나쁜 거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그래서 그냥 집 나가서 보니까 이게 그래도 제일 손해를 안 받고 이게 제일 그랬습니다. 자, 이 주식을 산 사람들 보시라고요. 저희 주력 종목이었죠. 이게 지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장은 지금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비류지가 3,000척으로 빠졌는데, 얘는 지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이 장세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안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해를 안 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좋다고 그러는 단타방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빠졌죠. 박살났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2억이, 최소한 2억은 됐거나 더 올랐죠. 이게 주력 종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15에서 20%는 다 먹었겠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 회비를 낼 수 있는 방이냐 없는 방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자가 3억이었던 것이 3천만 원, 2억이었던 것이 4천만 원, 또 1억이었던 게 1,000만 원 되는 이유는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단타를 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자가 됐느냐? 매일 쳤는데 왜 매일 화장실도 못 가고 이 모니터를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봤고 어떤 종목을 쏴도 나는 다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트렌드 종목은 물론 소나기가 쏟아질 때 대형주니까 손해를 보죠. 같은 손해를 보지만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지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비빌언덕과 비빌언덕만 만들어 준다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빠져요. 빠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이렇게 비빌 언덕이 이 작은 언덕이 있는데 주가는 무려 100%가 올라오는 겁니다.
100%가 오른다고요. 여기도 비빌언덕을 만들어주면 이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모든 종목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폭락하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주력 종목이었던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고점을 뚫고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고점을 곧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인 거죠. 주식 투자는 예측보다 구자의 전략이 중요한 거죠. 승부수를 어떻게 걸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거지가 되거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주식을 보고 그렇게 제일 많이 빠졌죠. 그때 고통을 받으니까 빠지니까 문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많고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다 저는 비판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수가 바닥에 있는데 이 종목은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잠시 고통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냈던 분들은 화려한 부활과 함께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포스코 케미칼의 이 자리에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리. 이 자리. 왜 그럴까요? 왜 사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자리를 사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몇 달 만에 100%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게 올라가는데 100% 올라가는데 3,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다시 배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비빌언덕만 만들어주고 또 하락 주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락 주도주들을 보여드렸고 어느 시장도 하락 주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삐끗하면 그런 종목에 걸려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3배 증가하는 종목. 계속 우리 파트너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년에 정말 주도주 중에 주도주가 되는 이 시장이 새로 열리는 시장이 이 별천지로 바뀌어요. 새로 열립니다. 새로 열려요. 새로 열려가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시장이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만치 팔았던 것이 3배 늘어나야 돼요. 3배가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같은 업종에 같은 제품에 쓰던 것이 3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얘는 지금 업체가 지금 단 하나, 납품하는 업체가 단 하나인데 내년에는 11개로 늘어납니다. 11개.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3배 늘어나는데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내년에 새롭게 주도주로 탄생할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은 배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부자로 만들어요. 왜?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이 껌딱지만 하니까 이걸 막 배팅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총이 적정 수준이 되고 적정 수준이 되면서 여기부터 쏜살같이 올라가서 이 주식은 내년에 화려하게 황제 등극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팅하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배팅할 수 있지만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장세와 이 소위 말해서 역금융장세 그리고 여기에서 표출되는 경기장세 이런 것들은요 완만하게 꺾입니다. 항공모함이 꺾이듯이 이렇게 해서 V자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폭등하는 종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목은 하락주도주, 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진 종목은 부지기수요. 이 올라가는 종목은 주도주로 탄생하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사는데 이거를 사야지. 이걸 왜 안 사느냐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부자로 만드는 유일한 종목이 될 것이다. 왜? 매출이 따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또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몇 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자랑스러운 기업을 안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배팅해야지만 주식 투자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